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금 얼마입니까? 다시 3,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장이 업비트 기준으로 9시에 장이 바뀌죠. 자, 장이 바뀌면서 다시 3,000원 위로에서 올려놓기 시작했지만 어제 날짜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3,000원도 또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왔거든요. 자, 이러한 이유를 만든 건 무엇일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3,000원대를 지긋지긋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정말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었죠. 자, 우선 먼저 구도를 설명해 드리면 어제 새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우리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인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떨어졌고 가상자산 시장도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공통적인 결과치를 가져왔다. 또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ETF 신청이 또 한 번 연기가 되면서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 신청권이 연기됐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주는 요인으로 가져오면서 시장은 어때요? 3,000원을 또 한 번 이탈하는 모습을 가져왔다. 물론 다시 또 3,000원 위로 올려놓기는 했지만 우리한테는 지긋지긋한 횡보 시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뉴스들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말씀을 드렸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관련해서 개입 가능성의 우려감이 나왔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가상자산 시장 또한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제도권 금융시장의 자금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가상자산은 반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전쟁이 발생됨에 따라서 전통 금융시장은 흔들리겠지만 그에 반사 이익되는 부분은 가상자산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더 안전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죠. 또 하나 말씀드렸던 미국의 SEC가 프랭클틴 템플턴이 신청했던 솔라나와 XRP 리플의 ETF의 검토를 연장했다. 자, 이거는 새벽 4시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SEC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당연히 리플 코인은 그에 따라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근데 SEC가 무턱대고 리플 ETF를 신청해주고 승인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순위는 이 SEC와 XRP가 법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부분도 드릴 말씀이 참 많죠. 해당되는 SEC가 재차 법원 쪽에다가 항소 보류 요청권을 신청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기간이 8월 달까지니까 8월 달까지 법원 결정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우선 현재 시점 XRP 리플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여기 5,000원대 부근에서 하방 압박 많이 받고 3,000원대 지긋지긋한 횡보 시점을 넉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떨어졌던 이유 또한 해당되는 횡보 라인을 가져오는 이유 또한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부분에 따라서 움직였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움직였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더라. 또한 머스크랑 트럼프랑 싸웠다더라. 이러한 각종의 이유들 때문 바로 대외적인 이벤트들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제한해서 만들었지만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죠. 리플 코인의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ETF에 대한 기대감. ETF는 당연히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먼저 해소가 돼야 되지만 ETF라는 게 그래요.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ETF라는 강력한 모멘텀은 당연히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재료가 충분하죠.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통과되었던 지니어스 법안에서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 거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당연한 XRP 리플 코인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 또한 그에 따라 매도하거나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런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 먼저 넣어드리면서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는 어떠한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들의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겁니다.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거든요. 자, 지금 영상도 이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자, 미국 SEC는 니플 법원에다가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재차 제출한 겁니다. 이게 8월 15일까지의 효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지난 4월 달에 법원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한 선에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SEC와 리플은 이때만은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합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둘은 서로 간에 항소에 대해서 항소 보류를 요청했다. 공동으로 보류 요청한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는 이 항소의 심사를 멈춰주세요라고 해서 보류를 신청했다라는 거. 이게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미국 법원은 리플과 SEC의 항소심을 60일간 정지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 부분은 60일 날, 그러니까 4월 17일부터 60일간의 정지를 했기 때문에 6월 며칠입니까? 17일 날짜로 이 부분이 효력이 정지가 되다. 그래서 SEC와 니프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신청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6월 17일 날짜까지로 진행한다라는 거. 그러면 6월 17일 날 항소심의 보류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전에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SEC는 법원에 니플과 소송 합의서를 제출했다.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항소를 보류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합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것이었고 지금은 합의점을 찾았고 5월 9일 날 법원에다가 우리 법적 분쟁을 아예 종결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는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항소 보류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거 승인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뭐라고 합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바로 승인해 줄 수는 없다. 토레스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5월 16일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5월 16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7일 정도의 8일 정도의 7일이네요.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마찬가지로 6월 13일 날짜 어떻습니까? SEC와 니플 다시 한번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합의점을 찾았으니까 이거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어떤 거 말합니까? 6 영업일 정도 예상됐으니까 이번에도 19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해당되는 부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좀 더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 보류가 8월 달까지니까 8월 달까지 토레스 판사는 판결을 내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항소 보류는 항소 심사를 멈춰달라라고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던 거고 그 전까지는 합의점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합의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미국의 SEC와 XRP는 이미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항소를 보류 요청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SEC와 XRP 법원 이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리플 코인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이 ETF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고래까지 유입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ETF는 누가 승인해 줍니까? SEC가 승인을 해주는데 SEC와 XRP가 아직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ETF가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XRP의 현재 기관들이 몰리고 있는 그 부분들은 이미 이들은 합의점을 찾았고 이 결과치는 미국 법원에서 결정만 하면 끝난다라는 것을 이미 고래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이 ETF라는 거, ETF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동네 갯돈도 아니고 개인들 자금만 모아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사들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고래들은 XRP의 ETF는 이번 연도 무조건 나올 거고 폴리마켓에서는 이번 연도에 90% 이상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의 시즌, 알트코인의 불장 이 부분은 이 ETF와 함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ETF 그래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고래들이 유입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단가는 다시 또 3,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냐?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선점 효과 이게 뭐가 있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비트코인 하다못해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라 불리우는 비트코인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XRP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얼마입니까? 3,0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무슨 대외적인 이벤트, 전쟁 이벤트, 어떤 거든 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단가는 최저가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고래들은 매집하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 매집이 완료돼야 ETF가 출시가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시장의 기대 심리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제한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이들의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지금 5,000원부터 현재 시점까지 마이너스 35%가량 떨어진 부분이었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린 어떠한 결과치를 가져올 수 있을까? 왜? 3,000원대를 여러 번 확인하면서 그들은 계속적인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을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벽한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 대응할 때 비중을 100% 몽땅 다 들어가도 되지 않냐? 왜? 바닥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시점은 아무리 바닥이라 하더라도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흔들리면 100% 몽땅 들어갔다가 흔들리면 어때요? 바로 매도하고 싶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린 투자 심리도 지켜가면서 대응 전략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수익 구간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왼쪽 영상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십니다. 연결되고 나서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또한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고 이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 모든 부분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XRP는 정말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달러 돌파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니플의 마지막 테스트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시점. 왜? 전통 금융시장의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ETF로 시작되고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상원의 법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제 XRP는 전통금융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시작점을 만들고 있고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력에 대한 그 이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리플 2억의 리플이 지갑으로 이동되었다. 그러니까 리플에서 지갑으로 이동된 거거든요. 리플의 가격은 5.04%가 급락했다. 말 그대로 현재 시장에 변동성이 많은 부분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을 엄청나게 눌렀고 여기에다가 ETF에 대한 연기 이 부분 또한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니플은 하락 압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고래는 니플에서 그들의 지갑으로 이동한 거지 거래소로 이동해서 아예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짚어드리면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많이 설명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거든요. 자, 리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언제 나왔다고 했습니까? 3월 20일. 두 달 만이면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 어때요? 석 달 동안 보유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리고 4월 달, 5월 달은 어떻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셔야죠. 자,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고래들 한 달간 8.8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 이게 5월 10일이고 4월 10일 어때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지금 현재 6월 18일까지 어때요? 지금 현재 시점이 많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고래가 이렇게나 매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단가는 떨어졌고 횡보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매집이에요.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다들 알고 있으시죠?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게 현재 일봉의 모습입니다. 이게 1월 달이었거든요. 자, 고래가 언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리고 6월 달입니다. 자, 어때요? 1월 달부터 쭉 하고 단가는 어떻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횡보 라인을 엄청나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매집의 관점이라고 그랬죠.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떨어뜨려서 저점에 매수한다. 매수는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이 말은 그냥 단가를 올리면서 매수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매수입니다. 매집과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매집을 했다라는 건 언제 들어왔습니까? 1월 달부터 여기, 여기, 여기 저점마다 그들은 매수 시점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비중은 늘어날 수 있지만 단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래가 들어왔지만 떨어지는 이유가 그들은 저점마다 매수를 하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감은 고래들이 들어왔지만 단가가 떨어진다. 왜? 고래들 또한 저점에 매수 시점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현재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크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코인 시장의 패권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함께 저점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3,000원대 라인을 지켜간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계속 떨어지는데 3,000원 또 한번 유지를 해요. 이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긋지긋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나 좋은 코인이고 그렇게나 모멘텀이 많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3,000원대만 왔다 갔다 하니 지겨울 수는 있지만
이 라인을 지키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로 3,000원을 또 한 번 이탈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이벤트가 XRP 리플 코인에 강력한 악재가 발생되어서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정말 압박을 크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분은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이 개입한다? 이것 또한 시장을 크게 흔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횡보 라인을 더욱더 길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는 변동된 내역이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의 현재 시점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대응할지,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관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제가 해당되는 저희 쪽 링크를 같이 넣어 드리거든요.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확실한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관에 대해서 고려들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